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더워지는 여름철 입맛이 똑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저께는 더 더워지기 전에 무침이랑 냉국 해 먹으려고 오이지를 좀 많이 담가 놨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더울수록 식사 더 잘 챙기셔야 하고요. 특히 보고 계시는 환우님들은 단백질 섭취를 평소보다 더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아이죠.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큰 분자로요, 근육의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환우님들에게 치유 과정에서 몸의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부터 호흡, 그리고 소화, 생식 기능, 심지어 체온 조절까지 그야말로 생체 활동의 주역을 담당을 합니다. 특히 치유 과정에 계신 경우엔 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육이 쉽게 소실되고 그로 인해서 근감소증이 또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근육감소증은 암 치료의 부작용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을 잘 늘리면 암 극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평소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하고, 근육의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를 하는 식단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 환우님들의 단백질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걸까? 여러 전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나름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단백질 하면 어떤 음식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시나요? 자, 어떤 분들은요, 단백질 하면 삼겹살부터 떠올리시더라고요. 네, 단백질은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콩, 귀리, 현미와 같은 이런 곡류, 그리고 감자, 케일 같은 이런 채소에 들어있는 것이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이런 생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우리의 건강에 어떤 단백질이 더 이로울 것 같으신가요? 자, 위에 음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까 단백질이 두 군데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도 함께 함유되어 있으니 육류보다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암을 극복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육류를 완전히 끊고 채식 위주의 식사로만 구성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자, 그렇다면 치유 과정에서 환우님들은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되어야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만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채우면 되는 걸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 환우님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미노산은 약 20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인체에서 만들지 못해서 꼭 음식으로 섭취하셔야 하는 9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불완전 단백질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근육과 면역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소 부족하고 효율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에 속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암 환자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대 연구팀도 암 환자들은 단백질을 고기로 보충을 해야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임상영양학 저널에 최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백질 식품을 먹을 때에는 체내에서 단백질 성분으로 저장되는 정도가 중요한데요.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신체에 저장되는 정도가 더 크다. 즉, 단백질 동화작용이 크게 일어나서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그 의견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무엇보다 환우님들 중에서 항암과 같은 방사선 이런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항암 중에는 특히 가리지 말고 고기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라고 권하기도 하죠.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동물성 단백질은요, 체내 흡수량 또한 높아서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양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공급원이 된다라는 말인데요. 고기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할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 또 있죠. 네, 바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등도 함께 이제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환우님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라는 건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딱 집어서 정확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사실적 정보들을 습득하셔서 결국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암을 하고 계시면서 병원에서도 고기를 먹으라고 권장을 하지만 식품 영양학에 기반해서 자세하게 어떤 고기를 몇 그램 드세요 라고 정해주는 건 못하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혹은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 맘 놓고 포화지방이 가득 든 동물성 단백질을 무한정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를 먹고 또 어떤 조리법으로 먹는 것이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가지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가공육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내용에서 고기를 섭취하는 목표는 양질의 단백질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햄, 소세지, 베이컨과 같은 이 시판되는 가공육에는 발색제, 보존제, 산도 조절제, 또 향미 증진제 이런 다양한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식품의 색상을 더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물질인 아질산나트륨은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을 생성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시판되는 음식은 적정 기준치를 바탕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WHO에서도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기 위해서는 치유 중 가공육은 꼭 피해 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은 고기도 골라 먹자라는 겁니다. 기름진 삼겹살, 한 끼 먹는다고 암이 확 커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참는 것이 스트레스가 더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공감하지만 사실 집중적으로 암 치료를 진행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한 끼의 식사는 꽤 파급을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대체 식품으로 현명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닭고기 껍질과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 부위로 섭취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경우에는 고기 섭취가 필요하실 때에는 오리고기를 위주로 드셨는데요. 예전부터 봐오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머님이 유황오리탕 만드는 레시피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오리는 사람의 몸에 잘 맞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다른 고기에 비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는 건강한 고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 단백질 섭취를 목적으로 고기를 섭취하신다면 고기의 부위별 포화지방 함량을 좀 따져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닭고기의 살코기 그리고 또 생선을 통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끔 회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요. 생선의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생선, 회 자체의 영양 성분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항암 중이신 분들은 백혈구와 호중구가 떨어진 상태에서 면역이 함께 떨어져 있고 이때 익히지 않은 날것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선은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을 드실 때에는 굽거나 튀기는 요리법보다는 삶거나 끓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요리는 저보다 구독자분들이 훨씬 잘하실 것 같아요. 육류나 생선은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태우게 되면 암 유발을 촉진하는 발암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조리 방법은 삶거나 끓이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지 마시고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인데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혼합 비율이 30대 71대 단백질 효율이 동물성 식품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유사하거나 더 높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우님들께 동물성 단백질이 이로운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든 과유불급이잖아요. 지나친 영양 과다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적고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동물성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고 체내 흡수율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이 극명해서 동물성과 식물성은 보통 1대2 정도의 비율로 맞추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요,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물론 환우님들께 지나친 고강도 운동은 관절이며 건강에 결코 좋진 않지만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 이유도 근감소증을 막고 체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셨다면 운동도 함께 병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는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이 햇살이 뜨거운 11시부터 한 4시 정도 이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이 탈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대체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몸에 좋은 단백질도 적절히 드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든 좋은 음식도 적정량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크게 떨어지신 분들은 고기를 과다 섭취를 하시면 간성 혼수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분명 필요하지만 동물성 고단백질 음식의 과다 섭취는 또 다른 후유증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적정량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헬스조선에 기재된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 암 환자의 경우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라고 하니까요. 적정량의 섭취를 지켜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암환우님들은 지방보다 근육이 손실되는 속도가 빨라서 이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이 갈리기 때문에 1대2 비율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그 자체로 완전한 단백질에 속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을 생각해서 고기의 종류와 부위를 가려서 드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삶거나 끓이는 방법이 좋다는 점, 그리고 하루 정해진 적정량으로 드시고 근력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음식이 나를 만든다고 하죠. 제한된 식사에 많은 스트레스 받으시는 우리 환우님들, 극단적인 채식, 극단적인 식이는요, 영양분의 불균형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현명한 식단 구성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건강한 나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